네, 그동안 국내 증시에 차갑게 내렸던 이 차가운 비가 결국에는 봄비였을까요? 어제도 그렇고 국내 증시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의 훈풍이 국내 증시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정말 봄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을까 기대 반, 우려감 반 이러한 상황인데요. 어제는 거래대금이 어느 쪽으로 몰렸을지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삼성전자가 0.14%로 강보합권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SK하이닉스가 더 강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반도체 투톱 내에서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어제도 SK하이닉스가 5% 넘게 상승했고요. 5.03% 오른 15만 6,500원을 기록했습니다. HBM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 훈풍이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들어왔다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래로 보시면 현대 로템도 15.58%로 급등세 이어갔고요. 기아가 2.14%, 현대차가 1.67% 상승하면서 이렇게 완성차 기업들 쪽에서도 매수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신흥시장에서 생산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마음을 자극했다는 점도 살펴보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인데요. 가장 상단에는 가온칩스가 있습니다. 가온칩스 전일장 29.92%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종가 확인해 보시면 11만 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알테오젠, K웨더, 에이징랜드, 네페스아크 이렇게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가온칩스를 비롯해서 전일 코스닥 시장에서도 AI 반도체 종목군들이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이징랜드 그리고 네페스아크가 함께 주목을 받은 반도체 종목이라고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반도체 종목군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종목군들 내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을 텐데요. 바로 K웨더입니다. K웨더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신규 상장한 날부터 폭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면 K웨더는 137.14% 상승한 16,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군들을 각각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볼 텐데요. 우선 반도체 투톱 내에서는 SK하이닉스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코스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온칩스와 에이징랜드 그리고 네페스아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대신에 SK하이닉스를 살펴보는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HBM과 관련해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선점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상승률 또한 삼성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제 SK하이닉스가 5% 넘는 급등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전 엔비디아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사실 어제 국내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전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정교장에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정교장을 마친 이후에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고 그러한 영향이 어제 국내 증시의 정교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실적을 살펴봐야겠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작년 4분기 221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을 했고요.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 매출액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낸 거였는데요. 이는 시장의 예상치였던 매출액 206억 2천만 달러를 상회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는 4.64달러였는데 이를 대폭 상회하면서 투자자들의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매출 증가에 대해서는 H100과 같은 서버용 AI칩 판매 호조가 원인이었다고 회사는 설명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 대해서도 240억 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가이던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의 예상치였던 221억 7천만 달러를 웃도는 수준을 가이던스로 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이 AI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가 됐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또한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가온칩스, 에이징랜드, 네페스아크 같은 AI 반도체 종목군들 일제히 강한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전 그리고 이렇게 글로벌 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전 삼성전자에서도 최근에 이 AI 두뇌라고 불리고 있는 차세대 칩 AGI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AI 반도체 종목군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된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겹치게 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 최근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로는 현대로템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종가 확인해 보시면 무려 15.58% 급등했고요. 34,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대폭 늘리는 이 수출입은행법, 이른바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상 수출입은행은 특정 개인 법인에 대한 신용 공여 한도를 자기 자본의 40%로 제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방산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에는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이 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자본금을 좀 늘려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좀 방산 종목들 쪽으로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이 폴란드 정부와 맺었던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 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이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방산 종목들이 어제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로는 알테오젠을 살펴볼 텐데요. 알테오젠이 전일장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알테오젠 11.82% 상승한 10만 5천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알테오젠이 세계적인 바이오 제약 기업인 MSD와 함께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새로운 독점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 알테오젠은 MSD의 항PD-1 치료제 펜브롤리주맙의 피하제형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알테오젠의 인간 제조합 히알루로니다제 엔자임에 대한 전 세계 독점권을 MSD에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테오젠은 계약 변경에 따른 계약금 2천만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약 266억 원에 달하는 수준을 받게 될 거고요. 또한 MSD의 제품 허가 및 판매 등과 관련된 조건 성취 시에는 최대 4억 3,200만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5,750억 원에 달하는 추가 마일스톤 금액과 더불어 마지막 마일스톤 달성 이후에는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까지 지급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호재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어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장 정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시간의 거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테라사이언스가 위치해 있고요. 테라사이언스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9.93% 상승하며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대창솔루션도 9.81% 강세를 기록했고요. 세코넥이 7.93%, NP가 6.82% 상승했습니다. 코오롱 모빌리티는 6.49%의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했던 종목군들 보시면 가장 상단에는 K웨더가 위치해 있고요. K웨더 5.96% 내린 15,61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K웨더 앞서서 정규장에서 급등을 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 좋은 성적을 거뒀고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다는 점, 시간의 거래에서 출회가 됐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아래로 이렌시스, 비상교육, KR모터스 그리고 그린리소스까지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했던 종목군들과 하락했던 종목군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테라사이언스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회사 다보링크의 소식에 이 테라사이언스까지 급등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테라사이언스의 자회사인 다보링크가 초전도체 관련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테라사이언스도 함께 급등을 한 건데요. 초전도체 사업을 위해 다보링크는 그린 BTS에게서 2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권도 취득을 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테라사이언스는 다보링크의 지분 37.55%를 확보한 바 있는데요. 이렇게 지분도 많이 갖고 있는 마당에 다보링크가 이러한 호재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테라사이언스 쪽으로도 함께 유입됐습니다. 네, 이어서 대창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창솔루션이 9.81% 상승했고요.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안고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3조 3천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는 원전 제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5년 동안 최소 이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을 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에 힘을 입어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대창솔루션이 그 관련 종목으로 거론이 되며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를 포함한 원전 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중에 수립을 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원전 산업에 대한 R&D 개발 비용을 지원을 하고 또 이런 정부의 정책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대창솔루션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특징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코넥과 NP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코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메타의 메타 퀘스트 플랫폼에서 출시될 MR게임 트래블러를 본격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메타로부터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아 진행될 예정이고요. 메타 퀘스트 플랫폼을 통해 오는 2025년 상반기에 서비스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코넥은 글로벌 확장현실 XR 콘텐츠 전문 기업인데요. 이번 트래블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 출시 예정인 VR게임 스트라이크 러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메타와 협력한 프로젝트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VR에서 나아가서 MR게임 분야에서도 스코넥의 기술 이력이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협력 기대감을 안고서 스코넥이 7.93% 상승한 가운데 NP 쪽으로도 매수세가 일부 들어오면서 6.82% 상승한 3,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종목들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특징 종목들이 있었을지 미국 증시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좋았습니다.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이 미국 지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의 모습까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장중에 이 사상 최고치를 도달하는 흐름이었는데요. 다만 마감가는 3% 정도에 가까운 강세로 16,04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AI 관련 종목들의 상승 랠리가 결국에는 뉴욕 증시의 훈풍을 다시 한번 만들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을지 첫 번째로는 AI 관련 섹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엔비디아 그야말로 날았습니다. 16%의 급등세로 78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엔비디아만 좋았던 것은 아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사실 1000달러 선에 가깝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800달러 선까지 급락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한번 간밤에는 32%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AMD 역시나 10%의 상승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AI 종목들의 랠리가 상당히 무섭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보시면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가 있었죠. 시가총액 3위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이제 월가에서는 1000비디아 그러니까 1000달러 선까지 목표가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가속 컴퓨팅 수요의 가늠자가 되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0% 이상 급증하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들이 크게 좋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있는데요. 키뱅크의 분석가 존비는 엔비디아의 쿠다 소프트웨어 스택으로 인해서 상당한 진입 장벽을 형성해 경쟁 위험이
제한적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74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큰 폭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제임스 더머트 역시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향후 12개월 안에 1000달러 선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고객들에게 보내는 노트에 적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 이제는 1000달러 선의 목표까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 그리고 나머지 AI 관련 종목들의 훈풍까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어제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좀 반응을 줬습니다.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들도 있었는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을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주가 흐름, 왜냐면요 엔비디아가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먼저 훈풍이 좀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온칩스는 사실상 어제 AGI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묶이면서 상한가 도달했었는데 추가적인 흐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MDS테크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좋다가 하락으로 마쳤는데 오늘 장 흐름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살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이번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모더나의 주가도 상당히 좋았는데요. 무려 간밤에 13% 급등하면서 9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사실 미증시에서도 코로나 종식 이후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역시나 엽기저효과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손실이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더나 4분기에 주당 55센트의 이익과 28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 분석가들은 이 회사가 주당 99센트의 손실을 기록하고 매출액은 2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손실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이익이 나왔고요. 매출까지도 예상치를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모더나의 CEO에 따르면 스테판 반셀이 2023년에 전염병, 종양학, 희귀질환 전반에 걸쳐서 파이프라인을 크게 발전시켰고 코로나19 의약품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설명을 줬는데요. 이렇게 모더나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노바백스 역시나 22%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비라는 비정부 글로벌 백신 기관과 분쟁을 해결하게 되면서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로나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감하는 가운데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우려감을 완화되는 방향성으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국내 관련 종목 보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사실상 파미셀,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표적으로 이 노바백스와 관련된 종목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AB프로바이오나 파미셀의 경우에는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쪽은 또 모더나 관련 종목이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 모든 종목들이 좋았던 것은 아닌데요. 어제도 시간에서 불안했던 루시드와 리비안 결국에는 정규장에서도 급락세가 연출됐습니다. 루시드 16% 급락했고요. 리비안은 무려 25%까지 밀려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요. 리비안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올해 차량 생산량이 5만 7천 대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부분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장에서는 8만 대 이상의 생산량을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좋지 않은 부분을 발표하게 됐었고요. 이와 더불어 전체 직원이 한 1,400명 정도를 감원한다는 소식도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루시드 역시나 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분기 매출이 1억 5,700만 달러였는데 시장의 예상치가 1억 8천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를 하회하는 수치였습니다. 관련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비안과 또 루시드 종목들이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기록했었는데요. 이 오늘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도 함께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증시 분위기 좋은 모습, 국내 증시 종목들까지 함께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투자 업데이트였습니다.